자, 지금 우리가 배깅 쪽을 보고 있어요. 배깅이 적용된 모형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6번 없고요. 8번 없어요. 랜덤 포레스트 분류와 회귀에 대해서 기본 코드만 소개하고요. 내일 이제 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으로 갑시다. 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모형은요, 우리가 이미 원리를 알고 있어요. 의사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배깅 모델이에요. 의사결정 트리를 여러 번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의사결정 트리 자체가 과적합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 보완을 하고 장점은 유지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 XGBoost, 라이트GBM, 그리고 비교적 가장 최신으로 나온 캣부스트.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많이 각광받는 알고리즘들이에요.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배깅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에 살펴볼 부스팅. 부스팅 방식이 이제 그 ADA 부스팅이랑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부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 줄여서 GB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그라디언트 부스팅이 정말 정확도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얘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금만 건드리면 시간이 진짜 극악으로 오래 걸려요. 그거를 보완해서 만든 게 XG 부스트. 근데 XG 부스트도 얘가 시간이 썩 그렇게 많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진 않아서 이 그라디언트 부스트를 대폭 개편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라이트 GBM.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윈도우 전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만든 놈들 이름이 그렇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맥도 지원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실상 보면은 거의 소스 코드를 내려받아서 직접 컴파일을 하는 수준이라서 저도 맥에다가 작년에 설치해 보려고 했다 그냥 AC 안 해 그러고 포기했어요. 맥에다가 윈도우 가상머신 돌려서 윈도우로 했어. 지금은 어떻게 좀 잘 설치가 되게끔 개선이 됐는지는 아직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아마 우리 수업 나가기 전에 제가 맥에서 설치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할 텐데 그게 아닌 이상 이거는 맥에선 거의 포기해야 된다.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GPU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포기해야 돼. 그 라이트 GBM에서 GPU 기능을 쓰려면은 그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한 다음에 소스 코드 원본을 내려받아서 직접 컴파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거의 역사가 30년 가까이 돼가는 프로그래밍 코딩 툴 중에 끝판왕. 거의 현존하는 모든 언어를 다 코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가격도 엄청 비싸고 물론 무료 버전이 있긴 한데 그걸로 C++ 코드 자체를 내려받아서 컴파일을 직접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해서 C++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이트 GBM 뭐 GPU 버전 컴파일하는 거는 수업에서 전혀 고려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캣부스트는 사실은 저도 아직은 안 써봤어요. 근데 그 캣부스트가 발표된 게 제 기억으로 아마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래요. 2020년 조금 전에 발표됐는데 그래서 앞에 거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현업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쓰이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자, 일단은 준비 작업부터 좀 합시다. 이거는 코드 되게 쉬워요. 이제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단계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진짜 프로그래밍적인 기법이야. 우리가 딥러닝을 다시 건드리기 전까지는 이론 얘기는 이제 다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설명이 빠르죠. 그냥 코드 이렇게 쓰시면 돼요가 다니까.
자, 패키지를 가져올게요. 배깅 항상볼이 아니고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죠. 앙상블 안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가져오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계속 똑같은 거 갑시다. 자, 데이터 가져왔고, 그 다음에 기본 전처리 코드 재사용했고요. 마지막으로 훈련, 검증 데이터, 분리 및 스케일링까지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 계속 스케일링하면 노 리절트 이러면서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얘 때문에 그런가? 출력이 좀 이상해요. 그러려니 할게요.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기본적으로 배깅이니까 똑같은 똑같은 분류 객체를 몇 개를 만들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는 말 그대로 숲을 여러 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나무를 여러 개를 만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포레스트라는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분석 객체의 수라고 안 하고 결정 트리 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00개를 만들어요. 이게 기본값이 얼마 전까지는 10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코드 알고리즘 성능 개선을 좀 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본값을 100개로 올려버리더라고. 근데 저도 이 예제 준비하면서 확실히 개선이 확 됐다라는 거는 좀 느껴졌어요.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노드 분할 품질 측정 기준. 우리가 그 랜덤 포레스트 공부할 때 진위 개수라고 하는 거 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걸 쓰고요. 아니면 이제 엔트로피나 로그로스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 바꿔가면서 결정하시길 권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깊이. 웬만하면 제한하지 마세요. 이게 과적합이 발생을 하거나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깊이를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끝까지 돌리세요. 나머지 값들도 괜히 늘리면은 그 제약만 추가하는 게 꼴이 되니까 나머지 파라미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분할 시 고려할 최대 특성수.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적절한 값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만듭니다. 근데 참고하실게요. 사이클러 레퍼런스를 보면은 여기가 맥스 뎁스가 아니라 맥스 랭스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오늘 기준으로 이 파라미터 이름을 맥스 랭스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맥스 랭스라고 적으면은 에러 나요. 실제 코드상에는 맥스 뎁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버전업을 하면서 얘네가 뭔가 매뉴얼 레퍼런스를 잘못 적은 건지 코드상에서 파라미터 이름을 바꾼다고 했다가 깜빡하고 그냥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그 버전 업데이트 되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결과 만들어서 학습시키고 바로 분류 결과랑 분류 리포트까지 한 큐에 확인할게요. 내용 다 인지했죠? 코드도 뭐 이제는 적응하잖아요. 얘는 되게 빨라요. 금방 나와요. 분류 끝났고 근데 이상하게 학습 곡선 그리는 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 이게. 자, 근데 앙상블 모델이라고 해서 항상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마다 케바케라는 건 항상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할 때 기본 모형들
형들하고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자체도 독립적인 하나의 모형으로 생각해서 같이 적용하는 경우도 같이 비교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모형들을 다 때려박아서 우리가 보팅을 하잖아요. 이 보팅을 할 때 랜덤 포레스트도 같이 낑겨 넣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는 내부적인 원리는 배깅인데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기본 알고리즘처럼 많이들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깅을 할 때도 기본 모형 중 한 개를 선정해서 이제 배깅을 시키잖아요. 랜덤 포레스트도 배깅을 할 수가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 자체가 배깅을 하는 건데 그걸 또 배깅 시킨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건 사실상 쓸데없는 짓이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앙상블 기법 중에 배깅을 쓸 것만 아니라면 랜덤 포레스트는 그냥 독립적인 하나의 알고리즘처럼 생각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다른 앙상블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도 아니고요. 자, 이어서 바로 회귀입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이제 코드 패턴 눈에 들어오잖아요. 자, 클래스 바꿨어요. 랜덤 포레스트 레그레이서. 그리고 맨날에 썼던 보스턴 데이터 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훈련 검증 데이터 분할하고 데이터 표준화.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이름은 동일한데요. 이름은 동일한데 노드에 대한 품질 측정 기준이 바뀌어요. 왜냐면은 분류 같은 경우는 진위 개수라는 값을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분류가 아니고 획이니까 그 에러율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얼마만큼 이제 예측을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품질 측정 기준이 에러율 값 위주로 바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스 뎁스 파라미터예요. 레퍼런스 보면은 맥스 랭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레퍼런스가 잘못된 거니까 현재 기준으로 혹시라도 이 코드가 나중에 에러가 났다라면은 맥스 뎁스 파라미터 이름이 맥스 랭스로 바뀐 건 아닌지 체크하세요. 자, 적용되는 파라미터들은 다 기본값으로 설정한 거고요. 랜덤 스테이트랑 엔잡스는 뭐 익히 아는 거죠? 돌립니다. 그래서 학습시키고 결과까지 다 한꺼번에 뽑아놨습니다. 끝났네요. 자, 결정계수 82, 절대 오차가 2.46, RMSE 3.66. 좋다라고 무조건 확정은 못 지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 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 RMSE 값이 3.01인가까지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는 알고리즘이라고 항상 제일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그냥 선택지가 늘어날 뿐이라는 거. 데이터 분석에서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와 여러분들의 그 노동력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찮아지는 거지, 이제. 자, 가볍게 랜덤 포레스트 분류까지 그 코드 소개해드렸고요. 랜덤 포레스트에다가 이제 그리드 서치 CV 적용하는 거는 내일 확인해서 이제 모듈화 된 것까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부스팅으로 넘어갈게요. 자, 코드가 올라갔으니까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